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시청 지하주차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은 지 5년도 안 됐는데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방문 차량이 늘어나면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되는데요. 평소 관리 요원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던 춘천시는 주차장을 더 지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청 지하주차장. 주차 공간을 막아놓은 채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차 라인 밖으로 차들이 쭉 주차돼 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나가지 못하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가 바로 옆 차와 부딪힐 뻔합니다. 결국 운전자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공간이 좁아지다 보니 빠져나가는데도 한참이 걸립니다. 이 와중에 차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한 10분 헤매다가 여기다 이제 주차를 했는데 얼른 나가 일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빼려니까 이게 힘이 드네. 보수 공사를 하느라 주차 공간을 막아놓은 곳은 또 있습니다. 라인 밖으로 이렇게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맞은편에 한 번 주차를 하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좁아진 통로에서 다른 차량과 마주치면 후진을 하면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집니다. 결국 될 곳을 찾지 못해 차체 절반이 통로 쪽으로 튀어나온 채 주차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청에서 행사가 열릴 때마다 이렇게 차들이 뒤엉키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관리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2018년 건립된 춘천시청 주차 면수는 지상과 지하 1, 2층을 합쳐 모두 600개. 본청 직원 차량도 수용하지 못해 아예 차를 갖고 오지 못하도록 내부 직원들에게 주차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은 지 5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고장도 잦습니다. 자리가 비었다고 알려주는 초록등을 보고 달려가면 허탕을 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겨울만 되면 차량에 묻어있던 눈이 녹으면서 바닥 틈새로 떨어지는 누수 현상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수 공사만 벌써 3번째, 3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춘천시는 시의회 증축을 할 때 주차장을 더 짓겠다고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시의회 별관동을 이제 증축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관동 지을 때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는 거를 협의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천시의회 별관동 신축에 필요한 예산은 140억 원. 지을 때 제대로 짓지 않은 행정착오 탓에 새 주차장을 짓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대학에서 불합리하게 유급 처리돼 한의사 면허가 취소될 뻔했다. 이 소송을 통해 유급 무효를 인정받았던 한의대생의 소식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같은 학교에서 또 다른 한의대생의 유급 처분이 번복됐습니다. 성적 처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유급 처분돼 한의사 자격을 목전에서 놓칠 뻔한 한의대생들. 논란이 된 기말 시험 문제에 하자가 있다는 학생들과 받아들이지 않던 교수진이 충돌했고 결국 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본인들의 그 주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채점을 하지 않았나. 후배들도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겪지 않았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이 유급됐다 번복되는 사태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 학교 한의대생 성훈 씨는 올 초 한의사 자격 국가고시를 앞두고 돌연 유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과목에서 F학점을 받아 유급된 겁니다. 과제를 분명히 제출했다며 담당 교수에게 확인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결국 국가고시 합격 발표 직후 유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앞선 기말고사 관련 유급 무효 소송에서 학생들이 승소하자 성적사정위원회를 다시 연 대학 측은 성훈 씨가 과제를 제출했고 교수진 실수로 과제가 누락된 걸 확인하고 유급을 취소했습니다. 국시 합격도 취소될 뻔했던 성훈 씨는 소를 제기하고 나서야 위기를 모면한 겁니다. 사실 못 봤으면 제가 포기했다는 거고, 포기를 했으면 제 거 과제가 누락된 걸 발견도 못했을 텐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사과를 하신 건지 그냥 전화로. 몇몇 교수님들은 유급권을 무기로 학생들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죠.
교수진의 실수를 인정하고 성훈 씨의 유급을 번복한 해당 한의대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성적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급생이 발생하고 또 특히나 이번에 레포트 하나가 또 이렇게 정정이 돼가지고 저희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정비라든지 그런 거 좀 해보려고 해요. 법적 대응을 통해 유급이 번복된 이 학교 한의대생 3명은 권위적인 학내 소통 문화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청년 기업을 소개하는 창업 기술이 핵심이다. 기획 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서버에 다운로드 없이 바로 접속 가능한 기술을 활용해 급성장 중인 기업을 소개해드립니다. 김도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7년 춘천에서 메타버스 분야에 첫 발을 내디딘 스타트업 기업. 4년 만에 단독 사옥을 마련한 이 기업은 직원이 2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메타버스 서버 구축. 기존 메타버스 플랫폼은 앱을 설치하거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설치까지 해야 접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개발한 메타버스는 인터넷만 있으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에 성공했습니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그 어플 설치 없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자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과 웹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이 양쪽으로 나눠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회사를 차렸을 때는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이 주요 사업 분야였습니다. 강원도나 지자체와 협업하면서 전시회나 박람회 공간을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면 모임이 불가능해진 위기 상황 속에서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을 메타버스로 전환했습니다. 강원대학교와 손잡고 캠퍼스를 3차원의 메타버스 공간으로 구현해 강의를 듣고 수강 신청을 하는 등 캠퍼스 생활과 서비스를 제공한 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기관만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 B2G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 기업의 홈페이지도 메타버스 서비스로 바뀔 것이라 보고 비즈니스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기술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가 이제는 정보 제공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 흘러갈 거라고. 올해까지만 엔젤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이제는 스타트업 초기 투자 형태인 시드 투자를 졸업하겠다는 포부.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기관 투자 유치에 나서 중견기업으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정부가 전국에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강릉의 천연물 바이오 산업단지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후보지에 포함됐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강릉시 구정면에 93만 제곱미터의 국가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전국 15곳에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원도에선 강릉의 천연물 바이오 산업단지가 후보지에 포함됐습니다. 강원도 강릉은 청정 자원을 활용하여 제약, 화장품 등 천연물 바이오 특화 기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규제를 줄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신속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 그리고 인허가의 사전 협의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3분의 1 정도의 기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환동의 물류 거점 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강릉 국가산업단지는 구정면 금광리 일대 93만 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서는데 강릉시는 올해 부지 매입 등 행정 절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곳 구정면 금광리 일대는 동해고속도로 남강릉 IC와의 거리가 2km 남짓으로 가까워 최적의 접근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천연물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국가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로 발전시키고 로봇 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천연물 산단이 생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로봇 관련 산업도 우리가 유치하게 되면
남북권 그동안 소외로는 좀 벗어날 수가 있고 어쩌면 거기가 우리 강릉을 앞으로 성장시킬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될 수 있다. 정부도 이번에 선정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국가산단에 입주하게 되면 이제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용적률이 상당히 높게 보통 때보다 한 1.4배 정도 적용이 되고요.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지역의 천연물 소재를 활용해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데다 강릉시의 오랜 고민이었던 강릉 남북권 발전을 이룰 수 있어 강릉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에 300조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혀 강원도의 반도체 공장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판교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런 정책은 비수도권의 발전을 위해 제정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여서 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진단평가 시행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학교 신청을 받아 초등학교 4, 5, 6학년은 7월 5일, 중학교 1, 2, 3학년은 7월 12일에 실시합니다. 지난해와 달리 문제집 보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급별 같은 날 하루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12월에는 7월에 실시한 학교 중에서 기준에 미달된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한 차례 더 실시해 맞춤형 학습 지원 효과와 학력 향상도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도내시군이 교육청에 이전하는 비법정 전출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원미희 강원도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지난해 강원도와 도내시군이 친환경 무상급식 비용 등으로 4천억 원이 넘는 전출금을 교육청으로 이전했다며 현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교육청의 당초 예산이 4조 원이 넘는데 강원도는 각종 채무로 긴축 재정을 하고 있어 강원도와 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역정된다면 비법정 전출금 규모를 새로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가 정순심 변호사 자녀의 학교 폭력과 관련해 전학 집행정지 결정만 민사고에 공문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받은 공문 등에 따르면 강원도는 2018년 7월 중앙행정심판위가 인용한 전학 집행정지 결정만 민사고에 공문 통보하고 2018년 12월 결정된 전학 취소 청구 기각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했습니다. 강 의원은 강원도가 정작 중요한 전학 취소 청구 기각 사실을 공문 통보하지 않아 전학 처분이 늦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1,268만 원으로 전국 평균 1,560만 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올해 2월 기준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을 보면
강원도 아파트 평당 분양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5만 원 올랐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1,076만 원,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1,158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 내 88개 아파트 단지가 평균 전세가율이 100% 이상인 깡통 전세 위험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가 공동주택의 실거래 94만 건을 전수조사해서 만든 깡통 전세 감별기에는 춘천과 홍천 8개 단지, 원주 23개, 강릉 27개 단지가 깡통 전세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110.5%를 넘었고 강원도도 92.8%에 달했습니다. 깡통 전세 리스트는 MBC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의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2월 강원도 고용률은 59.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포인트 올랐습니다. 취업자 수는 78만 6천 명으로 1만 3천 명이 늘었고 경제활동 인구는 9천 명 늘어 81만 5천 명입니다.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분야 취업자는 3만 8천 명, 건설업은 2천 명이 늘었지만 농림어업은 1만 1,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강원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춘천 동래면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없는 밀실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승진 강원도 의원은 행정복합타운은 100만 제곱미터 규모로 복합적인 변수를 검토해야 하는데 공론화와 수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6천억 원이 넘는 개발 비용 마련도 불투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춘천시와 사전에 논의했고 강원도개발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로 나서면 자금 마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강원도청 제2청사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국가첨단산업단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7월 1일 출범하게 될 강원도청 제2청사는 부지사가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제2청사 개념이 아닌 가칭 강원도 글로벌 본부로 출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광 분야를 비롯한 3개국 300명가량의 직원이 내려오는 방안이 확정됐고 강원 도립대에 임시 근무처가 마련된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강원도가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춘천시가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합니다.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9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 확보에 나서는 한편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건립되면 학령기 이후에도 장애인 교육을 공공 영역에서 책임질 수 있게 됩니다. 춘천시는 강원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강원특수교육원 본원에서 학령기 장애인 교육을 맡게 되면 춘천에서 장애인 평생 교육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의 치안 수요를 담당할 지정지구대가 개소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지정지구대는 지구대장 등 30명의 경찰 인력과 순찰차 석 대가 배치돼 기업도시가 있는 지정면과 KTX 만종역 일대 3만 3천 명의 치안을 담당합니다. 지구대 청사는 연면적 340제곱미터 규모 2층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그동안 기업도시는 10km 이상 떨어진 문막 파출소가 관할하면서 치안 공백 문제로 주민들의 지구대 설치 요구 민원이 잇따라 왔습니다. 다양한 사물 인터넷 디지털 의료기기를 체험할 수 있고 연구 사업에 의료 데이터를 지원하는 디지털 의료기기 플래그십 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단은 대학 컨버전스 홀에 심전도와 체지방률, 혈압, 스트레스, 폐활량 등을 측정,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의료기기를 갖춘 디지털 의료기기 플래그십 파크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센터는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인 RIS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대학과 업체에 수집된 의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미 구축된 의료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 지원해 주는 데이터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태백시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공무직 공무원을 비롯한 민주노총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내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주민공청회를 열어 관련 결과를 강원도 협의와 공단 설립 심의위원회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